결혼 7년 차, 지민은 오늘도 기대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 달력을 확인하던 지민의 눈에 빨간 동그라미가 들어왔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도 까먹었겠지. 지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기대하면 상처받는다는 걸 몇 년 전부터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도연은 이미 소파에 드러 누워 있었습니다. 38살의 그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정시 퇴근이 보장되는 직업이라 지민보다 항상 먼저 집에 와 있었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지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무슨 날? 지민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나였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처음 만난 날도 모두 까먹는 남편이었죠.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 맞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깜빡했네. 내일 뭐 사줄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그냥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하지만 도연은 이미 다시 TV에 시선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지민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지친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 안 한 지 오래야.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지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먼저 기억해주길,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해주길 바라는 마음 말이에요. 며칠 후 지민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이번 주말이 엄마 생일인데 같이 식사할까? 네, 엄마. 도연이도 같이 갈게요. 지민은 도연에게 친정어머니 생신 이야기를 했어요. 도연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 나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 우리 엄마 생일이야. 지민이 다시 말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너도 우리 집 제사 까먹었잖아. 까먹은 건 서로 쌤쌤이잖아. 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언제 까먹었어? 지난달 할아버지 기일 때 말이야. 회사 회식 때문에 못 왔잖아. 지민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잡힌 중요한 회식이었고 미리 양해를 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까먹은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그건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미리 말씀드렸잖아. 어쨌든 못 온 건 똑같잖아. 도연은 뻔뻔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시댁 행사를 챙겨왔는지, 얼마나 신경 써왔는지를 도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까먹은 척 나도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베풀고 희생해왔지만 그 노력이 당연시되고 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도연이 얼마나 지민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한번 똑같이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민은 달력을 꺼내 시댁 관련 일정들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가 시할머니 기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있을 시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민은 달력을 덮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할머니 기일 당일 아침 도연이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빨리 준비해. 늦겠어. 지민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어디 가는데? 할머니 기일이잖아. 설마 까먹은 거야? 지민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도연은 잠깐 멈칫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가야겠네. 응, 미안해. 시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도연은 혼자 시댁으로 갔고 지민은 집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댁 행사 때문에 미뤄뒀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쇼핑도 했죠.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을 때 지민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 그냥 그랬어. 도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어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몇 마디 하신 모양이었죠. 그 후로도 지민은 철저하게 까먹은 척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일, 시댁 식구들 모임, 크고 작은 행사들을 모두 깜빡했다며 불참했어요. 대신 친정 관련 행사는 더욱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는 미리 맛집을 예약했고 아버지와 함께 가족 여행도 계획했어요. 도연에게는 간단히 우리 집 행사 있어서 못 갈 것 같아라고만 말했죠. 도연은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우리 집 행사만 자꾸 까먹냐? 지민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나 원래 건망증 심하잖아. 여보도 그러잖아. 이 말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해왔던 일이니까요. 시어머니로부터 서운한 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민아,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집안 행사에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지민은 미안한 척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는 챙겨야지. 예전엔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네, 앞으로 신경 쓸게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간절함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시댁 행사에 쏟아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반면 도연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형수들과의 모임에서도 지민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하기 곤란했죠. 지민아, 너 좀 심한 거 아니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지민은 태연했습니다. 우리 집 행사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바쁘거든. 여보도 내 생일이나 우리 기념일 까먹을 때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논리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지민은 이제 철저하게 우리끼리 행사만 챙겼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히 여겼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우선시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도연은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내의 헌신이 사라지자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다가왔습니다. 70년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였죠. 평소라면 지민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민아, 우리 엄마 환갑잔치 준비 어떻게 하지? 도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나 그날 못 갈 것 같아. 지민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이미 신청해놨어. 사실 워크숍은 선택사항이었지만 지민은 일부러 신청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환갑잔치보다 자신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취소할 수는 없어? 우리 엄마 환갑인데? 여보도 내 중요한 일들 때문에 양해 구한 적 많잖아. 서로 이해해야지.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지민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환갑잔치 당일 도연은 혼자 참석해야 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없다는 건 매우 어색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민이는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도연은 곤란한 표정을 지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환갑잔치 내내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어. 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도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도연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환갑인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 지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여보도 내 생일, 결혼기념일 까먹었잖아. 나도 섭섭했어. 우리 엄마 생신 때도 그냥 까먹었네 하고 넘겼잖아.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가족도 내 집이야. 그동안 나만 양쪽 다 챙겼는데 이제는 여보도 좀 알아서 해. 도연은 이때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도연은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기념일과 생일을 챙기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지민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후였거든요. 어느 날 도연이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지민아, 이거. 고마워. 지민은 꽃을 받고는 그냥 식탁에 두었어요. 예전 같으면 감격해하며 물에 꽂아두고 사진도 찍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오늘 우리 첫 만난 날이잖아. 아, 바빠서. 지민은 케이크를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혼자서 케이크 앞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당하는 기분이 이렇게 서운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민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지 상상이 갔어요. 시댁 행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아무리 미리미리 얘기해도 지민은 깜빡했다. 일이 있다며 빠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도 친정 행사는 더욱 정성스럽게 챙겼죠. 시어머니로부터 서운함 섞인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구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도연도 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지민은 더 이상 도연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도연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했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소중해졌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었고 혼자만의 취미 시간도 가지게 되었어요.
요가 클래스도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결혼 후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죠. 도연은 이런 지민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아내가 자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도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지민이 몇 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생일 당일 아침 도연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민이 태연하게 반문했어요. 내 생일이잖아. 아, 맞네. 축하해. 지민은 담담하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갈 줄 몰랐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지민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걸어보니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언제 가기로 했던 거야?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결정했어. 친구가 펜션 예약 취소된 게 있다고 해서.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미안해, 깜빡했네. 들어가서 축하해 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평소라면 지민이 미리 준비해둔 생일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바라보니 왠지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아, 내가 지민이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지민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촛불을 끄며 도연은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민에게 도연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그동안 정말 무심했구나. 네가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까먹지 않을게. 내 생일도, 우리 기념일도, 내 가족 행사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지민은 메시지를 읽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도연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번에도 지민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꽃도 사오고 선물도 준비하고 시댁 행사도 미리미리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너무 늦었어. 지민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싶어. 도연은 절망스러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댁 행사는 여전히 깜빡하는 일이 많았고 도연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친정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죠. 어느 날 저녁 지민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잃고 나서야 깨닫는구나.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챙길 거야. 결혼 7년 만에 지민은 비로소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희생이 당연시될 때의 서운함도 이제는 알게 되었죠. 도연의 뒤늦은 후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민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후였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하지만 완벽한 복수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지를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지민은 요가 클래스에서 돌아와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민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도연이 직접 하는 일이 많아졌죠. 지민아, 아침 먹고 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친구랑 브런치 약속 있어서. 지민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혼자 준비한 아침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지민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있는데 지민이랑 같이 와. 도연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민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도대체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니? 예전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알겠어요, 엄마.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모임 있는데. 나 그날 독서 모임 있어.
지민이 즉답했어요. 지민아, 제발.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지민은 화장을 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여보는 내가 서운해할 때 신경 썼어?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지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서 양쪽 가족 다 챙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댁, 행사 때마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선물 사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내 가족 일에는 관심도 없었잖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시간 다 버리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지민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도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없어졌죠. 다녀왔어. 지민이 간단히 인사했어요. 응. 도연도 짧게 답했습니다. 지민은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썼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작한 일기였어요. 오늘 독서 모임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이제 내 꿈을 찾아보고 싶다. 결혼하면서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며칠 후 지민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전 같으면 도연과 상의했겠지만 이번에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집에 와서 도연에게 말했어요. 나 승진할 것 같아. 정말? 축하해. 도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더 바빠질 거야. 집안일은 더 못할 것 같아.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민의 성공은 기쁘지만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게. 도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댁 가는 건 정말 못 갈 것 같아. 승진 준비로 바빠서. 도연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지민의 커리어를 반대할 명분도 없었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지민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것 같았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배려심 많던 아내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도연은 뒤늦은 후회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민의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거든요. 결혼 7년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사라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 평행선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지민에게는 해방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순히 기념일을 까먹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무관심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연과 지민의 이야기는 그 말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때로는 작은 무심함이 큰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